이낙연 전 대표 아예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본인 재판을 빨리 해서 사법 리스크 스스로 털어내라 이런 주장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2심이 만약에 1심이랑 비슷하게 나오면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상식에 비추어서 제 사건을 판단해보면 다 알 일이라서. 본인은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무죄라면 빨리 무죄 확정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면 더 본인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게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 범야권 인사고 대선 주자로도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갖고 이렇게 계속 대중이 시끄러우니까 스스로 좀 빨리를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고 회의적이고요. 그다음에 본인 일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일이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요, 이낙연 총리께서 과거에는 유력한 대선 후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뺏겨서 저는 아직도 그 뒤끝이 남아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야권, 민주당에서는 전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실수록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 좁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이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항소심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인 취지를 따라가면 대장동이에요. 이 대장동이라는 희대 사건으로 해서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누가 취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나온 것은 국민의힘 인사, 30대 아들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런 것만 드러나고 몇몇 검사가 부당이익 취한 거지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한 푼이라도 취했다는 객관적 증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소명된다면 이건 대선 출마하면 안 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파생된 걸 가지고 사람을 아냐 모르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냐 안 받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다음 선거에 나가게 하냐 마냐를 결정짓는다는 이 자체가 저는 많은 국민들과 야당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국민적인 사안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은 개인적인 일이다. 그래서 결부시켜서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좀 반론을 드리면요. 자꾸 민주당에서는 이걸 지역적인 문제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개인적인 형사재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정확한 건 뭡니까? 지난 대선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자, 우리가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는 스포츠로 치면 약물복용 같은 거거든요. 지난 올림픽에서의 은메달리스트가 지금 다음 올림픽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도핑 테스트 결과가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올림픽에 의혹을 안 채로 또 나와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말과 글인데 거기에 허위사실이 아주 많이 뒤섞여 있다. 이것은요. 운동선수가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물로 몸을 부풀려서 기록 경쟁하겠다고 올림픽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선수가 2024년 파리올림픽에 그 도핑 테스트 결과 안 나온 상태에서 다시 나온다. IOC가 그걸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앞서 이낙연 총리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올림픽 출전권을 아직 따지 못한 선수라고 해서 그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에 도핑 의혹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 말씀만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